자, 지금 이 순간에도 재회를 간절히 꿈꾸고 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이자 연애언어연구소의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재접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재접근은 기본적으로는 수능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며 그 단계에 따라서 유예기간 이후에 이 5가지 단계로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각각 부정단답, 긍정단답, 단순교류, 심도교류, 만남제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우리가 첫 시작에 어느 단계에 있던지 우리의 목적지는 이 만남제한 가능 단계로 이 수능도를 상승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수능도에 대한 개념과 그것을 확장시키는 개념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 수능도에 대한 보충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우리가 수능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보면요. 우리가 유예기간 이후에 상대방에게 재접근을 하고자 할 때 상대방이 우리와의 교류를 어느 정도로 허용하는지를 우리가 수능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능도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이 수능도를 올리도록 만드는 것이 기초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연락을 하자마자 상대방이 답장을 몇 번 주고받았다고 곧바로 만남을 제안한다거나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할 정도로만 차츰차츰 관계를 확장을 한다면 상대방이 거절의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또 거기서 긍정적인 교류의 요소들, 내 이미지에 대한 요소들 이런 것들이 배합이 되면서 교류도가 올라가는 것이 수능도 확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뭔가 이 새로운 개념을 배운다기보다는 제가 각 상황들 예시 준비한 거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더 실제 적용하시기가 쉽게 만들어 드리는 게 오늘 강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재접근 시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개념부터 다시 짚어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 급진적인 만남 제시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성관계 프레임 적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질문 남발 하지 않는다. 자, 막상 만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은 처음 봤을 때도 나한테 반했으니까 지금 안 좋은 감정이 조금 줄어든 상황에서는 다시 날 보면 날 다시 좋아하지 않을까? 그것도 그거지만 내가 이 사람을 못 보고 참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너무 보고 싶다. 그래, 나만 쿨하게 생각을 하면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게 만남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너 좋아하는 곱창이나 먹으면서 얘기 한번 나누고 싶네. 언제 시간 돼? 자, 여러분 절대 이렇게 만남 제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언어 패턴부터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너 언제 되냐? 이런 문장 형태잖아요. 이건 상대방이 느끼기에도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언어 형태예요. 이게 유사한 상황이 언제냐면 이별 직후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만날 만큼 만난 사이인데 이렇게 헤어지는 건 좀 아닌 것 같네. 얼굴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언제 시간 돼? 토요일 저녁 어때? 이렇게 뭔가 당연히 보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만남 약속을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상대방 입장, 감정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지금 이루고자 이기심을 부린다고 생각하기가 딱 좋은 그런 언어 패턴입니다. 차라리 굳이 만남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당장 제안하는 게 아니라 야, 그래, 나중에 밥이나 한 끼 먹자. 요새도 곱창 먹으러 가면 대창만 먹냐? 이런 식으로 스리슬쩍 던지고 바로 주제를 바꾸어 버리는 식으로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을 완화해주고 약속 제한이 나올 수 있다는 그 암시를 준 뒤에 좀 더 상대방과의 교류 수준이 올라가면 그때 상대방에게 만남 제시를 하는 게 나은 것이죠. 그리고 이성관계를 빠르게 적용하지 말 것. 이건 여자분들이 좀 더 빈번하게 하는 실수인데 재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너무 티가 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굳이 특정한 문장을 통해서 호감이나 내 의도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연락의 빈도, 말의 어투 같은 데서 남자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내 의도를 알다 보니까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상대방이 재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면 굳이 나와 연락을 할까요? 하지 않겠죠. 이거 굉장히 위험하니까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남발.
자, 질문은 상대방에게 대답에 대한 강요를 하는 압박 문장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상대방이 이 질문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영양가가 느껴지지 않거나 이 사람이 나랑 대화를 이어가려고 억지로 대화를 유도한다는 그 느낌을 받으면 교류를 하는 것에 악영향을 줍니다. 고로 재접근을 할 때 상대방이 대화의 의지가 없을 때 우리가 보통 이 질문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을 사용을 할 때는 내 스토리와 질문을 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대화할 의지가 없는데 내가 이게 인정이 안 돼서 나는 지금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참았는데 상대방이 이 정도로밖에 교류하지 않는 것이 인정이 안 돼. 이래서 질문을 남발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상당히 교류가 어려워집니다. 이걸 꼭 유의하셔서 재회 시의 문장 선택에 예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접근 시에 금기되는 사항 3가지에 대해서 주의 삼아 얘기해 봤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각 단계별로 이 관계관성을 확장시키는 것을 예시와 함께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긍정단답부터 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 부정단답은 우리가 교류할 만한 의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접근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 교류 관성을 확장시키는 건 최소 이 긍정단답 단계에서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구조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단답들,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지 넌? 요새 어떻게 지냈어? 오랜만이네? 별일 없어. 웬일이야? 자, 이런 형태가 긍정단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징을 보면 상대방이 기본적인 교류의 의지는 있는 상태지만 연락 자체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고 이 연락을 꾸준히 이어갈 그런 의지가 없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말 그대로의 어쩌다 연락 왔을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답장은 하지만 이 사람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는 그런 관계라고 봐야 합니다. 이럴 때 매일매일 연락을 하면 이게 상대방이 연락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의 교류량이 평균적으로 적당한데 제가 저번 강의를 모니터링 하니까 완전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마저도 설정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 모르면 그냥 이렇게 따라하세요 라는 식으로 가이드를 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가이드는 드리지만 상황에 따라서 스텝을 더 빨리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늦춰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건 너무 변수가 많아서 제가 다 일일이 얘기해 드릴래야 얘기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할게요. 자, 2주 단위로 2달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최대 4회차의 연락을 합니다. 이 회차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잘 받아들이면 2번만 해도 단순 교류 가능 상태로 갈 수 있어요. 어쨌든 첫 번째로는 가벼운 예시 상황 같은 오프너 이후에 가벼운 소식만 주고받고 내가 먼저 이 연락을 마무리를 합니다. 자, 자료 화면을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진짜 이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모르겠으면 여러분 따라라도 하세요.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지 넌. 일만 하고 살지. 일은 괜찮아? 응, 별일 없어. 밥 잘 먹고 다녀라. 사진 보니까 살이 쏙 빠졌네. 사진 빨이지 뭐. 키키. 다음에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나 듣자. 고생하고. 자, 이러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이 연락을 보면 이게 그렇게 영양가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는 첫 연락으로는 충분해요. 자, 먼저 이성적인 뉘앙스 거의 안 납니다. 뭐 살 얘기나 이런 거에서 느낄 수도 있다지만 이게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거기다 여기서 슬쩍 뭘 꺼냈냐면 이 사진 얘기를 꺼냅니다. 자, 이걸 왜 꺼내냐면 여러분 첫 연락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직접 연락을 했다고 쳐요. 근데 두 번째 연락은 우리가 뭔가 의도하고 연락하기보다는 명분 삼아서 심심한 김에 그렇게 연락을 하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도 편하단 말이죠. 그럼 이 사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산재를 해놓으면 이 이후 연락부터는 뭐 프로필이나 SNS 같은 곳에 업로드되는 사진을 토대로 업로드를 하면 그걸 토대로 연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시 볼까요? 자, 강아지 사진. 자, 코코는 요즘도 안 씻으려고 하냐? 애가 왜 이렇게 꼬질하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매개체를 토대로 연락을 시작을 하면 그 뒤부터는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죠. 강아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강아지 사진 나도 하나 보내고 코코는 요새도 잘 안 씻으려 하냐? 애가 왜 이렇게 꼬질하냐? 얘는 물 아직도 싫어해. 나도 내 강아지 사진. 우리 애기도 귀엽지. 언제 입양했어? 데려온 지 얼마 안 됐어. 야, 근데 얘들 접종은 언제 해?
자, 이런 식으로요. 보세요. 쉽게 여러분 대화가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이미 단순 교류 가능 상태예요. 물론 여기까지 상대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회차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연락을 하는 것에 부담감이 없고 상대도 굳이 이성적인 뉘앙스가 안 느껴지는 연락에 대해서 거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보세요. 그런데 이런 게 없이 내가 처음부터 강아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간접 질문을 쓴다. 이렇게 되면 내용이 물어볼 게 있는데 강아지 중성화 언제 해야 돼? 이렇게 첫 오프너를 썼다고 쳐요. 그러면 대화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상대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겠지만 더욱 단답 상태로 답장이 올 것이고, 이 답변이 끝나면 굳이 연락을 이어갈 그 의지가 없겠죠. 뭐 사진 보내면서 새로 입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위에 자료 화면처럼 연락을 하는 게 훨씬 더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단순 교류 상태 볼게요. 그래, 다음에 또 연락해. 그리고 나서 야, 밖에 눈 오는 거 봐. 나 세차 어제 했는데. 자, 앞선 강아지 연락 사례랑 비슷한 허용 수준의 연락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건 아직까지 이성적인 느낌 안 냅니다. 여러분, 일단 교류가 훨씬 더 질 높아지는 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연락 자체의 빈도는 아직까지 빈번한 게 아닌데, 연락을 이렇게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그 질이 긍정 단답에 비해서 훨씬 좋아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목적은 상대방에게 너랑 나랑 평소에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사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보통 5번 정도 이 연락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7일, 10일 주기로 이걸 시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슬슬 여러분이 내 정보를 상대방에게 풀어도 됩니다. 어차피 생각해보면 여기서 대화 주제가 그렇게 심도 깊은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대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그 답변을 토대로 상대방 중심적인 대화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요새 운동은 해? 응, 운동은 꾸준히 다니지. 무게 많이 늘었어? 이런 식으로 내 정보보다는 상대방에 의해서 그 대화 주제를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여러분 내 정보를 배합해서 대화를 하면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요새 운동은 해? 응, 운동 꾸준히 다니지. 나 요새 배드민턴 치는데 이제 내가 너보다 훨씬 잘 칠걸? 야, 까불지 마. 자, 이런 식으로 대화가 한결 가벼워지고 딱딱한 대화가 가볍게 풀릴 소지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대화를 할 때 사적인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스탠스를 만드는 거. 대부분 여러분 연락할 때 보면 딱딱하게 굳어 있고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이 대화의 주제도 되게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뭐 날씨, 식사, 부모님 안부, 일, 이런 걸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한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 대화의 주제 자체가 편한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심도 교류와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서로 뭐 좀 더 개인정보가 더 많이 오가고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도드라지는 이 단순 교류와 심도 교류의 차이는 빈도란 말이죠. 근데 이 단순 교류까지는 우리가 한 번 연락할 때마다 질은 좋아도 자주 연락을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심도 교류는 연락이 빈번하게 잘 되고 평소에 마치 우리가 쉽게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처럼 연락을 하는 단계인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 여러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최소 여러분 이 단순 교류 상태를요 3번 이상은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 시작을 이 긍정단답에서 시작을 했다고 쳐요. 긍정단답 한 2번 정도 이후에 바로 단순 교류가 됐다고 바로 심도 교류 상태로 가고자 3번째 연락을 하는 데까지 총 2주가 안 걸리게 연락을 하고, 그 뒤로는 매일 연락을 하려고 한다. 이거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빠르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못해도 3번, 한 달간 대략 3번 정도의 연락은 가져가고, 그 뒤부터 어제 연락했는데도 오늘 또 연락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상대방이 받아들이기가 쉽죠. 오랜만에 연락 와서 대화를 좀 했는데 대화 좀 받아줬더니 맨날 연락하려 들고, 그러다가 점점 더 마음 드러내려 그러고, 그러면 상대방이 그 순간에 얘가 제외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이건 수능도를 안정적으로 확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이 단계들을 거쳐서 시간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도교류 상태인데 여기서는 제가 따로 예시 보면서 설명드릴 것은 없고 보통 어느 정도 신도교류 상태는 뭐 이틀에 한 번 혹은 연락이 아예 안 끊기는 수준으로도 연락이 되는 경우들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 만남 제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여러분 제일 고민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 여러분 연락의 의미가 절대 무거워서는 안 돼요. 오랜만에 얼굴 보는 재회, 오랜만에 식사, 간만에 못다한 얘기 좀 하는 자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김에 가볍게 얼굴 보는 거, 집 앞에 자주 가던 닭발집에서 계란찜 같은 거나 먹는 거, 어차피 저녁 먹어야 되고 또 근처니까 얼굴이나 보고 가는 거 이렇게 의미가 가벼워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첫 만남 형태가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랑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는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단계잖아요. 그럼 이때 상대방이 주말에 어디 나가냐? 나 강남에 나간다. 그러냐? 나도 강남에서 오늘 약속이 있는데 이따가 커피 사줄 테니까 받아가라. 오랜만에 같이 담배나 한 대 피고 가자. 이렇게 약속은 아니면서 잠깐 얼굴만 보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 얼굴 보고 명분 삼아서 너 다음 주에 뭐 하냐? 밥이나 한 끼 먹자. 이런 식으로 약속이 잡히면 어때요? 여러분 제일 부담 없고 자연스럽게 만남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좋다. 밥이나 한 끼 먹었으면 좋겠다. 네가 좋아하던 고깃집 가서 소주 먹으면서 너랑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 제안이 무겁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기도 버겁게 느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첫 번째, 서두르지 않는다. 두 번째, 안정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을 한다. 세 번째, 나도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네 번째, 모든 상황에 가볍게 대처를 한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도 이성적인 뉘앙스는 안 내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 자리나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성적인 분위기에 전환을 주는 겁니다. 이걸 연락 단계에서 여러분이 답답하다고 호다닥 해치우려고 하니까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접근은 안 됩니다. 자, 오늘 가볍게 보충 강의만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더 깊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수능도는 천천히 상대방이 뭔가 선택할 겨를이 없이 내가 설정하는 그 분위기가 거절할 수 없는 수준으로만 받아들이게 조금씩 올려나가면서 상대방이 나랑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 분위기에 도달할 때까지 차츰 늘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배제하세요. 감정 표현 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이 뭘 해야 하는지를 보고 그걸 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진 아련함, 오랜만에 만나서 느끼는 설레임, 이런 감정을 상대방에게 말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밑바탕부터 탄탄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